109페이지 24번 문제를 볼게요. 109페이지 24번. 안산하고는 9시월에 휴학을 해요. 근데 거기는 지정좌석제예요, 9시월. 지정좌석제. 그래가지고, 먼저 와서 좋은 자리 찾으려면 멀리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등록할 때, 밤에 와. 12시 전에 와. 가지고 기다려. 아침까지. 왜? 먼저 온 선착순 순서대로 해가지고 적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리를. 먼저 와야. 그래서 막, 엊그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막 새벽에 와가지고, 12시에 와가지고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이제 와서 미리 온 사람은 12시 전에 와서 한 20명 앉아 서 있고, 6시 되면 또 막 우와. 그래가지고, 2차 같은 경우는 자리가 다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일조가 다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자리를 못 잡아요. 아주 저 구석에 어디 막 있죠. 사각지역 남은 거 있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이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사람 심리가. 그죠? 그게 매년 그렇게 하거든, 매년 9시월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뭐 보니까. 그 원장님도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원장님도.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원장님도 집에 갔다 11시에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그냥 같이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 딱, 8시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 거야. 너 어디 자리 막 해가지고 등록하면서. 그죠?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왠지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그러잖아. 경쟁심이 생기죠. 그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대요. 여기는 뭐, 지정학점 자리가 남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 원주로 와가지고. 등록하라고. 자리 많다고 앞에. 좋은 자리. 그쵸?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후로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참, 문제 참. 중개사법스럽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디가? 전후가 아니라 등록하기 전까지, 후는 아니고. 그래? 자, 이런 문제는 좀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세법의 유형이 아니죠. 전까지 해야죠, 전까지. 2번 등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 규정과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2번 정답이래요. 3번은 등록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어디가? 가산세 포함이 틀렸죠. 제외한다 그래요. 제외한다. 나머지는 맞죠? 가산세 빼고는 다 신고, 납부. 그쵸? 4번 등록세 납세면 신고하지 않고 등록세 산출을 등록하기 전과 납부할 때는 납부한 거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뭐 이거 몇 번 나왔죠? 5번은 부가세네요. 납부세액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신다. 땡. 틀렸죠? 자,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요. 등록세가 부가세가 지방교육세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부가세,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름 맞을 것 같을 거야. 등록세, 부가세 해가지고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는 맞을 것 같을 거야.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예요. 맞는 질문. 그죠? 자, 근데 납부세액에 그러면 이게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언제야? 감면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양도세는 감면을 받게 되면 뭐라? 세금은 감면해주는데 뭘 내라? 부가세로 농특세 20%를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납부세액에 이제 붙는 거니까 지방교육세 20%가 맞아요. 근데 감면의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농특세 20% 낼 수 있어요. 지금 5번 질문 왜 틀렸냐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돼 있죠. 왜 틀린 거야? 납부세이기 때문에 농특세는 납부세액에 붙는 게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 거죠. 감면세.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세도 농특세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된 조세를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 5개 중에 농특세와 관련된 거 그러면 취득세 해당되죠. 등록세 들어가죠. 재산세는 안 들어가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들어가고 양도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러면 재산세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가징수 뭐 크게 없어요. 쭉 넘어가서 112페이지 30번 문제 30번. 등록세는 문제 나오는 것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 한 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112페이지 30번. 자,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등록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외형상의 행위에 대해서 과세행위세이다. 우리가 뭐 그 유통세다, 행위세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다 맞는 얘기야. 어디서 나오든 뭐 얘는 유통세래, 얘는 행위세래, 뭐 이상한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분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얘가 뭐 행위세인데 뭐 아니다 해가지고 뭐 맞았다 틀려 이렇게는 안 내요. 수준 떨어지는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 2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언업을 환부할 수 없다. 맞죠? 3번, 등록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 물세, 유통가세에 속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속한다. 틀렸죠? 도세 및 구세 그래죠. 도세 및 구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보통세, 물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알고 가셔야죠. 도세 및 구세고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얘는 도세 및 구세고 지방세, 재산세는 시군구세고. 그럼 얘가 도세 및 구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도 단위에선 도재정으로 들어가고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구재정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4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공동담보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담보. 그죠? 자, 내가 융자 10억을 받는데 뭐라 했어요? 10억을 받는데 담보를 넣어야 되죠. 담보를 하나만 넣어. 하나만. 그죠? 자, 경기도 걸 담보를 넣었더니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걸 넣었더니 그죠? 마늘밭, 충남에 있는 서산에 마늘밭을 갖다 넣었더니 담당자가 어떻게 된다고?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했죠? 왜? 2%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실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밭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 3개를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돈 10억을 빌렸어.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경기도, 충남, 강원도 여기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뭘 내야 돼?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내고 얘는 여기다 내고 얘는 여기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 3개가 다 뭘 담보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하는 거죠. 공동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걸 공동담보니까 각각으로 안 보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셋 중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러면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면 여기다가 이 3개 다 여기서 부과한다 그 뜻입니다. 왜? 어차피 이거 담보하는 거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4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등록세는 등기 등록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그죠? 아까 했죠? 형식주의 조세다. 자, 그리고 가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36번 문제, 36번. 뭐 풀어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되는 거죠. 똑같네 또.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자, 이건 지금 36번 문제는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죠. 가끔 시험에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교는 얘네 둘이 비교하고 아니면 재산세, 종부세 비교하고 그래요. 나오게 되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취등록세는 취득 관련 조세고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 조세니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옳은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 된다. 땡.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네? 가산세 제외. 그럼 맞나요? 아니죠. 또 틀렸죠. 60일 아니고 30일. 두 건두가 틀렸죠. 30일도 틀렸고 가산세. 물론 실제 시험 보러 갔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가 됐든 하나 보고 틀렸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거를 가산세 제외인데 포함이니까 틀렸어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60일 아니거든요. 공부할 때는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야. 아, 얘가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하나만 보고 얘는 틀렸어 하고 넘어가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푸는데 실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 땡 틀렸죠? 등기 그럼 뭐 분 60일이요 또. 등기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야 돼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그래야 된다니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과표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검증된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 공판장, 검증 이거다. 그죠? 사실상 취득. 4번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천분의 2가 아니라 가압류는 아까 뭐랬죠?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 그죠? 5번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세 산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거로 본다. 얘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가산세부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많이 풀었네, 많이 풀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세 문제 출제되니까 우리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세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자, 121페이지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6번.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독서실 여기 있죠? 여기 자리 있으면 여기서 공부하세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그게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2주 동안인가 혼자 공부해본 거야. 혼자 해보려고. 공부 시간이 뭐잖아요. 2주 하다가 돌아왔어. 왜? 이건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셨어. 2주 동안 허송세월 한 거죠. 허송세월. 도서관에서. 커피만 마시고 돈만 내버리고 밥 사먹고 헛고생한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하여튼 여러분이 그거는 지켜야 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학원 나와야 돼. 그것도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벌써 8월달 지나면 9월달부터 혼자 공부해야지. 그럼 뭔 얘기야? 난 이번에 떨어지고 내년에 시험 봐야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말 좀 들어, 말 좀. 아유, 참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집에 가서 애한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엄마 닮은 거야. 남 얘기 하지 말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6번. 반대 말이죠. 본인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지 애비 닮아서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엄마 닮은 거라니까. 자, 다음은 주세세 과세 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일단 여러분 이 대상을 보시면 얘가 이제 5개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상 이해할 때 이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선박 항공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가 되는 건 이건데 일단 이는 뭘 기억하라겠어요?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상가가 있다. 그러면 얘는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얘는 건축물. 토지. 그러면 이것 따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갖고 있으면 7월 달에 건축물분 나오고 9월 가면 토지분 재산세가 또 나와요. 왜? 이건 따로따로 과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는 주택은 아니라 했죠.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을 합해서 주택이라 한다 그랬죠. 두 개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택은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이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지금 이거 보고서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제가 문제를 내봤더니 못 맞춰요. 맞춘 사람이 있고 또 틀린 사람이 있겠죠. 자,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포함이 된다 그래버리면 어떤 의미가 돼버려? 주택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가 여기처럼 갈 것 같으면 여기다가 따로 주택하고 놓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죠. 토지 건축물 이러면 되지. 굳이 여기다 주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잘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결론적으로보다 항상 토지 건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러기 때문에 과세할 때도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뭐 한다?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해서 냅니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주택, 부동산 얘기죠. 이 과세대상 얘기예요. 자, 주택은 이거 말고 내용이 되게 많죠. 자, 또 뭐 또 있어요? 겸용주택도 있습니다. 주택은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은 뭐가 나와요?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 그래서 한 동 그러면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 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5대 5까지는 전체 다 주택으로 봐줍니다. 그죠? 자, 이게 겸용주택 얘기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있죠. 이것도 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 그죠? 자, 다가구 주택은 과세할 때 방이 여러 개다. 근데 얘는 뭐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아니면 각각을 본다? 각각 구분된 길에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는 조심할 게 얘가 재산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온다 했죠. 둘이 서로 달라요. 양도세는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각각 독립된 항구를. 근데 이 부분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실제 기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 이게 양쪽 다. 그러니까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둘이 엉키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 세금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이 누진세율. 그죠? 그러니까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요게 그 얘기고. 일단 주택은 또 뭐 있어요? 고급 주택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서? 세율 파트에서. 나오면 뭘 기억해야 돼? 고급 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기본 꼭 기억하시고, 또 별장도 있습니다. 자, 별장은 뭘 기억해라?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그럼 뭔 얘기야? 별장도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한다. 차이점은 걔는 세율이 사치성이라 4%고 주택은 누진세율로 간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겠죠? 자, 우리가 이거 나온다 했잖아요. 세율 파트에서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OX? 처음에 물어볼 때 좀 집중 좀 하세요. 거기서 물어볼 때 뭐 일단 OX 그러고 뭐야 이런 거. 정신을 바짝 차려 눈을 뜨고 있어. 눈만 뜨고 있어. 눈만 껌뻑껌뻑 뭐라는 게 쟤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때 달리기에? 두 번째 미안하니까 이제 막 두 번째는 고개를 약간 숙여 이렇게 자세 때 성의 표시하는 거죠. 알아서 내가 좀 자연스럽게 아래 얘기해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OX. 자,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앉아. 원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게 낫겠어. 앞으로 고개 숙이면 뭐해. 어차피 틀리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었는데, 자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을 안 보려. 그렇다며요. 그러면 내가 뭘 물어봤어? 둘이 서로 다르면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실제로 잘라가지고 나왔다니까, 이게. 잘라서까지. 근데 이걸 다 틀렸다고 골랐다니까. 말이나 말든가. 이렇게 가면 맞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 얘는 뭐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게 잘 보시면 막 생판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듣고 나서 끝나고 나면 설명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 끝나고 그걸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틀렸다는 얘기잖아. 아는데 틀린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자르면 몰라요. 자르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이 재산세는 과세 방법이 물세예요. 물세.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물건별 과세한다 그죠? 물건별 과세.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주시의 본인 명의로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재산세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 계산해요. 주택별로 각각.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합산하는 게 딱 두 개 있다 했죠? 뭐 있다 있어요?
이름이 합산이요, 걔들은. 이름이 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 두 개만 합산합니다. 이 두 개만.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요게 지문에 나와요, 실제 시험에. 여러 번. 자, 뭐라고 나오느냐. 자, 일단 얘네 둘만 합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하고 종합만 합산하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별로 각각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일 시군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두 채, 그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왜? 두 채인데 각각 주택별로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럼 그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왜 어려운 거 아닌데 그 틀린다니까, 그거를. 근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얘만 이렇다. 얘가 맞물려서 어떻게 가냐면 종부세랑 맞물려 가요. 종부세랑. 왜? 여기 보면 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주택. 그러면 주택하고 별도 종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 세 개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또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 5예요, 5. 그게 나온다는 거지. 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가지만 종부세는 전부 다 전국 합산이에요. 전국 합산. 그럼 얘네들은 재산세도 합산하고 종부세도 합산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부세는 전국 합산. 이 차이예요. 둘 다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이죠. 개인별 합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대상과 관련된 얘기들이고 이게 군데군데 섞여 나오는 건데 개념을 잘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얘가 난해하고 뭐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 지문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고 나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한 예를 들면 뭐 주택은 서로 다르면 두 개를 합한 거 앞에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만약에 문제 풀어서. 그러면 그거를 책을 보고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야 나중에 그게 약간의 변형이 오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대충 보고 얘는 틀렸네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니까. 맨날 똑같아 실력이.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시험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1년 공부 붙어야 된다니까. 근데 떨어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왜? 누구나 공부하면 성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 저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만 띄면 다 합격하는 거야, 이건 한글만 띄면. 유치원 안 나와서 괜찮아. 난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무슨 상관 있어? 한글은 다 뗐잖아요. 국어 다 외울 줄 알고. 그럼 얘는 학교 가야 된다니까. 근데 왜 그래? 뭔가 잘못됐다니까, 공부 방법이. 그럼 찾아야지, 자꾸 보완을 해야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적이. 그 제가 뭐랬어요?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나오면 먼저 풀지 말라겠죠? 어제 푸는데 어떤 분이 17번 문제 계산 문제, 20문제 푸는데 17문제 계산 문제를 딱 냈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좀 친했어요. 작년에 이제 1차 하시고, 이번 2차 하시는데. 교수님, 계산 문제 풀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뒤에 거 3개 찍었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계산 문제 하나 때문에 3개를 찍은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세법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계산 문제.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나? 제일 나중에 풀어. 무조건 제일 나중에. 먼저 찍고 가지 말고 나오자마자 찍어버려. 그 다 풀고 나니까 시간 20분 남아. 그 몸 때리고 와서 아까 괜히 찍었네 이러지 말고 먼저 풀고 나서 나중에 남았다. 시간 남으면 풀고 없으면 걔를 찍으라는 얘기. 또 찍으라겠다고 홀딱 찍어버리고 그냥 미리 찍어버리고. 근데 시간은 안 남아. 근데 결론은 시간 남질 않아요. 결론은 뭐 일어난 사람 똑같긴 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문제화 되는 거죠. 그죠? 자, 6번 문제 보세요. 틀린 것. 1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 알겠죠? 그게 별 얘기 아니잖아요.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2번. 한 구의 건물이 겸용돼 있대. 한 구, 그럼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죠? 3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자, 이 부분은요, 조심할 게 도시지역 하는 5배 밖은 10배 그러면 안 된다. 왜? 지방세에서 경계 불분명,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10배입니다. 안팎 구분 없이 10배까지를 뭘로 봐? 부속 토지로 본다. 취득세도 똑같이 나와요. 별장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별장의 경우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뭐라고 하면 돼? 바닥 면적의 10배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주택의세율을 적용한다. 땡. 그렇죠? 이제 보이죠 이게? 그 답이 4번이잖아요. 5번은 과세의 기준을 이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우리가 세법상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액이나 면적이나 위치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과세범위 같은 게 뭐냐면 아파트가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써?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는 걔가 별장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상시 주거할 때는 2개 합해서 과세하고 얘가 별장을 써버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같은 주택을 가지고 뭐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과세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단 뭐만 달라? 세율만 다르게 가는 거죠. 사치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별장은 주택하고 모든 방법이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8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토지 나와요. 토지. 분리별도 종합 나오는 거죠. 토지. 토지가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구분할 때 여기는 뭐 고율분리가 있고 저율이 있다 있겠죠? 있다 있죠. 그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일이 다 외울 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 없고 하다 보면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을 위주로 잘 보시면 돼.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중에 외울 거 뭐라겠어요? 딱 하나만 외우면 뭐 외우라 했어? 초과는 종합이다. 이유불문하고 어쩌고저쩌고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뭐? 종합. 그리고 탄력 받으면 나는 잡초다.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면요, 여기 있는 애들 은근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고 이 무허가도 엄청 잘 나와요. 무허가 건축물 얘는 종합. 나가 뭐라겠어요?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자, 2% 미달은 조금 정확하게 하시라겠죠? 그죠? 이거는겠죠?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2%의 미달. 그러니까 건물의 가격이 토지 가격 2%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건축물 부속토지 원래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왜?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거든요. 근데 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체는 아니고 그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무허가라 그랬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위법 시공되거나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은 전부 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가면 여기 고율분리과세 오골계죠. 오골계. 얘도 은근 잘 나와요. 오골계.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뭐다? 사치성 재산으로 고율로 과세가 된다. 오골계. 그렇죠? 이 두 개도 고율분리과세 이렇게 하는 거죠. 저율에 이제 여기에 0.07하고 0.2%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농지, 뭐 목장용지 임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이 0.2% 중에 공장용지가 있고 주택, 산업, 공군용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택, 산업, 공군용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전이에요. 여기 염전이 0.2%짜리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염전. 이거는 이거 특징이에요. 그 시험에 나오면 실제 얘네들이 또 나와요. 내 등을 또 낸다는 거지. 그죠? 왜? 다른 걸 내면 못 맞춰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복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또 나오고 숙달이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 숙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기본은 이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죠? 탄력받은 오골계는 비싸고 고율분리과세, 염전은 0.2%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군 지역의 소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공장 용지죠?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왜냐면 이 공장 용지가 얘가 0.2%거든요. 공장비가 0.2%인데 얘가 이제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그 지역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그죠? 자 공장도 냄새 많이 난다 했죠? 중화학공 같은 거 그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시골의 도시에 시골이라는 얘기는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 개발이 덜 된 지역. 그러니까 구읍면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시 지역 이상에서는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죠. 그죠? 여기서는 어디다?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왜냐면 도시지역은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을. 그죠? 용도지역 중에 어디가 있어요? 공업지역. 그리고 산업단지가 뭐다? 여기다 지면 분리과세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업지역이래요. 그러면 주거지역 등이 어떻게 되냐? 자,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있다 그랬죠. 여기도 있잖아요. 왜? 근데 이런 공장 다 뭐예요? 생경 공장이 있잖아요. 뭐 봉체 공장 이런 거라 했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요. 분리별도 아닌 건 다 자동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 얘는 뭘로 간다? 별도합산으로 별도합산. 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 용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풀다 보면 얘가 반복돼 나와요 또. 그럼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보시면 돼요.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군 지역의 공장 용지죠. 그 뭐예요? 분리과세죠. 2번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로서 과세 기준인데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자, 농지인데 얘가 도시 지역 안에 있대요. 근데 어디 있대? 녹지와 개발 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대. 그럼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자, 농지는 경작을 해야 돼요. 생산, 농작물 경작 용도로 쓸 때 분리과세가 돼요. 근데 여러분,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 자체가 개발 목적이다, 보존 목적이다? 개발 목적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면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해줘?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전부 다 개발하는 건 아니다. 일정 공간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걔가 무슨 지역이요? 녹지 지역이고 그리고 구역 중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농사만 져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어디 있을 때만?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으면 분리가세요. 나머지 어디?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뭘로 가? 종합합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거죠. 3번은 군 읍면에 소재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냄새 많이 나니까 시골에 어디에 군 지역에 있어야 되고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4번 산림보호 육성 등의 공익목적이면 공익목적이니까 세금 부과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조율분리과세.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오골계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되게 많은데 쭉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저 뒤로 가 또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126페이지 16번 문제로 16번 126페이지 16번 그렇죠?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를 고른 모두 몇 개인가? 하여튼 이런 거 나왔다는 골 때리는 거죠. 몇 개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소유했던 뭔가를 건설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일부 생산성 있는 걸로 봐서 얘는 0.2% 저율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율 분리과세는 생산성이 있거나 그런 용도로 썼을 때만 저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뭐 분리과세 해주겠다. 0.2%. 니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뭘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장이 그리고 디귿은 볼 것도 없죠? 초과, 종합. 그죠? 리을, 나대지, 종합, 염전, 분리과세 0.2 분리과세. 그리고 비읍번 있죠?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0.2%에서 염전 얘기했죠?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게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0.2%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염전하고 뭐하고 여기 역객자동 토지들 있죠. 얘는 0.2% 저율 분리과세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뭐예요? 오글계 고율 분리과세. 그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뭐예요? 두 개인가요? 그죠? 농지, 도시적 농지하고 세 개네요. 니은, 디귿, 리을. 그죠? 니은도 종합, 디귿도 초과니까 종합, 리을, 나대지 종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20번. 129페이지 20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리한 거다. 그런 것은. 그렇죠? 1번.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분리과세. 0.2% 분리과세. 2번은요. 무허가. 종합. 3번은 군 지역에 있는데 기준 면적 이내 공장 용지 분리과세. 종중은 전부 다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종중. 비영단체이기 때문에. 그죠? 5번 2% 비달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의 토지. 별도예요. 별도. 답이 5번이에요. 왜 그러게요? 2% 미달해가지고 2%만 보고 또 종합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 바닥 면적을 이걸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라 했죠. 그러면 이만큼은 건물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라고요?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인데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을. 그죠? 5번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한번 틀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딱 보고 5번 보면 얼른 버려요. 얘는 그래 2% 미다. 거기까지만 읽고 종합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건성으로 읽어요. 대충 읽어. 왜? 그냥 자기가 짐작하는 거야. 그래 얘는 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게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 끝까지는 읽어야지. 끝까지는. 안 읽으면 몰라도 이것은 끝까지 읽어야지. 2%까지 읽고서는 2% 미달 그렇지 종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의 토지니까 뭐다? 별도 합산.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지문은 뭐예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러면 종합 그러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막 흘러가 또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외우면 초과 외우고 탄력 받으면 나는 잡초다 외우시면 되고 거기 또 더 가면 오글계 고율 분리과세 그리고 더 가면 0.2%의 염전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토지가 있고 사실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나왔어요. 근데 걔도 자주 나와요. 걔는 뭐라고요? 별도 합산. 왜 그러냐면 나대지는 종합이에요. 그죠? 근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건물은 없는데 뭐를 해? 그쵸? 코스 그려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활용을 하니까 너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대표적으로 영업용 토지에서 뭘로 나? 별도 합산 대상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별도 합산 그럼 뭐?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걔네들은. 그런 이제 특징적인 것들. 거기다 이제 좀 더 가면 뭐예요? 아까 뭐 공장 용지가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인데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걔는 별도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모르겠어.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라도 외워놓는 거죠. 확실하게만. 왜?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5개든 1개든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알면 돼요. 다 못 외워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그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심해서 막 몽땅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다 이거를. 그죠? 그걸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30페이지 가면 납세 의무자가 쭉 나옵니다. 제가 말했죠?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데를 꼽으라면 납세 의무자입니다.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 작년 같은 경우는요, 얘가 단독으로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종합문제, 재산세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서 거기 지문이 또 하나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지문 하나가 나왔어, 납세 의무자가.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지문 하나를 모르면 걔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5개가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1개 나왔다고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모르면 1개라도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 납세 의무자는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얘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외워야 돼요. 그 얘기는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얘는요. 웬만하면 다 있어 문제. 그죠?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죠. 2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거 있죠? 상속이 됐는데 뭘 안 했다고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험에 이거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맨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뭘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거 뭐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많은 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는 누가 낸다 했어? 대한이가 낸다. 대한이가. 걔가 세탕 중에 형이잖아. 제일 형. 그죠? 연장자. 한 1분 차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건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또 대충 읽고 예 그럼 안 돼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등기하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고 둘 다 안 하면 얘가 내게 됩니다. 이때 그럼 만약에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되죠. 이때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 며칠 안에 한다 했어? 우리가 하는 건데 며칠? 10일이라니까 10일. 10일 안에 신고하는 거. 언제로부터 10일? 재산세 물론 다 언제 기준 다 언제 찍으라 했어? 과세 기준이래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답답하죠. 그죠? 아, 오죽하겠어 여러분은 대답보다는. 나도 말하고 싶다 진짜. 철만은 달리고 싶다. 못 달려. 끊겨가지고. 그죠? 달리고 싶은데 깝깝하죠. 그죠? 다행인 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지. 그죠? 다행. 그러니까 과세 기준으로 10일 안에 신고하면 되죠. 이때 그럼 신고는 누가 할까요? 얘는? 아쉬운 놈이 신고한 거예요. 얘가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얘죠. 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얘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되죠? 누가 신고해?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0일 안에 신고하는데 신고를 누가 하니라고 책에 이제 보면 4개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낼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걔가 신고를 하는 거야. 얘도 그렇게 나오겠죠. 상속이 됐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제 소유자 신고를 누가 하니? 그러면 누구? 주된 상속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신고 안 해버리면 얘가 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요. 신탁재산은 누구? 수탁자죠.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죠? 정답 2번이죠. 이게 이 지문이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이 해에 개정됐어요. 재작년에 개정됐었어요. 이게 원래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개정되고 그 해 시험에 얘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지금. 2번이 정답인 거죠. 그죠? 신탁. 자, 여러분, 신탁은 이게 한번 설명했었죠.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위탁자 그래요. 얘를 수탁자라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신탁을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신탁을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얘는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취득을 한 거죠? 자, 을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탁탁 얘요. 탁탁 얘라고. 탁탁탁만 외우지 말고 누군지도 모르면 탁탁탁은 탁탁 얘라니까 탁탁. 그 말해놓고 탁탁은 비과세를 해놓고 얘 누구냐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면 과세라는 겨. 그러면 얘가 탁 아니야 탁 신탁법상 탁탁 그런 거죠. 탁탁 비과세. 어제 그 시험 볼 때 그 누적 모의고사 봤잖아요. 근데 20개 봤는데 20개 다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 맞았어. 그 문제 어제 건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다 맞은 거야. 아이디가 탁탁탁이야.
아이디를 탁탁탁 이랬어요. 탁탁탁. 이렇게. 오, 성의가 있잖아. 세법이니까 탁탁탁. 그죠? 그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비과세죠. 비과세. 그죠? 자, 이게 수탁. 그러면 재산, 취득세는 비과세 했어.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내야죠. 누가? 얘가 내는 거죠. 그죠? 얘가 납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개 나왔었죠. 뒤가 나오겠지만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얘가 신탁을 했어. 근데 이 재산이 체납이 됐어. 그럼 압류할 수 있다겠죠. 자, 근데 원래는 체납된 재산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신탁 재산의 경우는 그 신탁에 속한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얘와 관련해서 얘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근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른 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정답으로 걔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다 신탁 얘기죠. 얘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또 뭣도 있어요. 얘가 A, B인데 얘가 A, B를 얘한테 신탁을 했어. 근데 을이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 C, D는 을 거고 A, B는 갑 거예요. 지문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된 경우에 합산할 때 수탁자 고유재산과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있고 또 병, C, D 이렇게 돼요. A, B는 갑 거고 C, D는 병 거예요. 둘 다 얘한테 신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때 A, B, C, D가 을 앞으로 돼 있네요. 이때도 합산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죠.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는 거죠. 왜? 위탁자가 다르니까. 이게 다 그런 얘기죠. 취득세에서 이런 얘기 있으면 취득세에서 자, 얘가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이 위탁자야. 근데 위탁자 지위가 병한테 이전됐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 자, 그러면 저 A, P 부동산 누구 거다? 병 거죠. 이전됐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것도 신탁 얘기네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신탁이 신탁법상 신탁도 있고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갑이 있죠. 갑은 지금 쟤한테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 거죠. 자, 그러면 이 갑은 신탁법상 신탁을 하게 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세에서. 양도 아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양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기 뭐하겨. 어딜 겨 기기는. 겨 아니여. 참 사투리 그죠? 원래 빨리 좀 합격하셔가지고 제가 그 TV에서 그 봤어요. 회 파는 회, 강냉이 회. 오봉이다. 회가 오봉이나 오봉이. 오봉 몰라? 쟁반. 오봉 동그란 쟁반 오봉이라고 그래. 오봉. 거기다 2만 원 대다 회가 나와. 와, 장난 아니야. 쟁반의 집이에요. 거기 사이드 메뉴가 또 막 무슨 대게인가 막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산더미치 나와.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만. 합격하면 꼭 가봐. 강릉. 주말에 가지 말고. 주말에 또 네이버 쳐가지고 또 가고 그러지 말고. 지금 공부 지금 이것도 못 맞추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명의신탁은 양도라고 이런 거 무슨 회를 먹어. 여러분, 양도는요, 이거예요. 이게 양도의 개념이에요. 유상일 때만 양도예요. 법을 위반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명의신탁은 대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명의만 넘기는 거잖아. 둘 다 양도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무조건 신탁은 무조건 양도가 아니에요. 왜? 신탁이란 말 자체가 그냥 믿고 맡긴다 그런 개념이니까 대가가 없다. 자, 그러면 얘가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신탁법상 취득하면 취득세는 뭘 받아? 비과세. 명의신탁은 얘 내야 돼, 안 내야 돼? 얘는 취득세 내야 돼, 명의신탁은. 왜? 얘 앞으로 몰래 등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대놓고 하니까 비과세가 되지만 이건 몰래 하니까 얘 앞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신탁 얘기잖아요. 그죠? 신탁법상 신탁세, 취득세, 비과세 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양도는 둘 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 해당이 안 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고, 위탁자 이전되면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 합산하냐 안 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돼요. 하나만 딸랑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배우기는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지만
묶으면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22번에 2번은 정답이 위탁자가 아니라 두고 수탁자고, 3번은 국가가 선수공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는 누구다? 무상으로 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네가 공짜로 쓰니까 세금은 네가 내라 그런 거죠. 왜? 공짜로 쓰니까. 그죠? 4번은 채비지. 누구 거요? 사업 시행자 거.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 5번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가 알 수 없으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가 내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쉬었다가 납세해보자. 한번 더 하죠.